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월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천만쌤은 항상 6시 되면 1교시 시작하죠. 하여튼 건강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찍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신나지 않나요? 월요일 되면은 다들 월요병이 걸려가지고 상당히 싫지. 출근하기 싫고 일하기 싫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나이만 먹어가고 이제 늙어가는 겁니다. 늙어갔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할 것 같아요. 응? 얼마나 답답한데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 또 일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싫은 거고. 그래서 일을 진짜 말 그대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겠죠. 다들 막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그날까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까지가 아니라 일을 즐기는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루에 뭐 5일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일주일에 5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하고 좀 쉬면 좋잖아요. 월화수를 일하고 뭐 수목금 쉬고 이런 식으로 목금토 쉬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죠? 주 3일 주 3일 근무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평생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면은 진짜 아쉽잖아요. 억울하고. 빨리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화는 여러분들 이 26살에서 38살 이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26세에서 38살 사이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그 인간의 노화는 이 평생에 걸쳐서 꾸준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니까.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요. 이 노화가 급격하게 촉진되는 시기가 34살, 60세, 78세 이렇더랍니다. 34, 60, 78. 노화라고 하면은 흔히들 중년이나 장년에 접어들어 빨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연구진에 따르면 노화는 26세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38살에 되면 이르렀을 때 가장 빠르게 진행되더라. 응? 그래서 30대 중반인 34살 무렵에 그 노화 관련 단백질 수치가 이제 급등합니다. 급등. 단백질 수치가 급등을 한대요. 그래서 노화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만 미국의 애리조나 의과대학의 그 앤드류 웨일 교수에 따르면은 이건 있어. 우아하게 곱게 나이 드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잠을 너무 많이 자지 않는다. 잠을 많이 자지 말랍니다. 이 노화를 늦추는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이라고 하네요. 8시간 이상 잠을 자면은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자지 마세요. 두 번째는 4, 7, 8, 이 호흡을 하라네. 4, 7, 8 호흡. 스트레스가 쌓이면 숨을 크게 내쉬고 4초간 코로 이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7초간 참는 거야. 그리고 8초간 내뱉는다. 호흡은 생각보다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 7, 8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다가 8초간 내뱉는다. 그리고 스킨십을 자주 하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킨십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거나 결혼을 했다면 주기적인 뭐 이렇게 성관계 역시 도움이 된다 그럽니다. 이거 좀 19금이나 안전한 거 보니까 갑자기 하여튼 주기적인 성관계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섹스는 생각보다 효과적인 운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아하는 분들은 계속 하십시오. 갑자기 이상하게 19금으로 흘러갔는데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이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노화를 막다기보다는 이제 약간 늦추는 방법이겠죠. 그러면은 또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이야기 뭐 무궁무진한데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삼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삼성이 일본 정부 출신 인사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현지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현재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파이낸셜 뉴스를 보니까 그래요. 그 삼성전자의 일본 법인인 삼성전자 재팬은 지난해 말부터 현지 헤드헌트를 통해서 일본 경제산업성 총무성 출신의 일본 정부 인사 영입을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사측은 일본의 대형 인력 플랫폼 등을 통해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공개 영입을 실시했는데, 다만 어떤 인력이 어느 규모로 채용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업무 내용에서는 회사는 한국 본사의 그 직할 조직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본 정부하고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어서 회사는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인 그런 정세, 법률, 각종 리스크 감지 및 최소 그 비즈니스 의사결정 지원, 규제 관련 과제의 그 해결 등의 업무가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필요한 능력 및 경험으로 경제 산업성 및 총무성에서의 총무성, 여기서의 업무 경험과 섭외 업무 경험,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 실력을 이제 명시를 한 겁니다. 그 삼성은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일본 내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삼성은 일본 요코하마에 2028년까지 약 400억엔 들여가지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연구 거점을 신설하는데, 이 첨단 패키징하고 유관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개발되는 R&D 센터에는 약 한 100명이 채용이 돼가지고 반도체 패키징하고 소부장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은 세계적인 후공정 소부장 기업이 몰려 있어요. 현지 회사와 협업해가지고 전문가 영입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 투자 보조금으로 최대 한 2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계현 사장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사업하고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데, 여기 요코하마에 하여튼 연구 거점을 개설한다면서 일본의 현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해서 삼성은 지속적인 기술 연구로 이 반도체 전반에 그런 리더십을 강화할 거라고 언급한 겁니다. 삼성은 그 최근에 일본의 그 최대 인공지능 기업이죠. 그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2나노 AI 가속기 생산 과제를 이제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요. 2017년 시장 점유율이 5.2%에 그쳤는데, 지난해에는 10.5%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애플에 이어서 2위로 올라섰다 합니다. 갤럭시 S23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난달 보급형 모델이죠. 갤럭시 S23 펜 에디션을 출시했어요. FE 모델이 일본 시장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처음이다. 하여튼 일본에서 삼성전자가 잘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 상승세를 보인 D램에 이어서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의 골칫거리였던 낸드, 이 낸드 플래시도 최근에 업황 회복에 전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낸드 가격 상승세에도 메모리 양강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감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40대 젊은 그 리더들을 이제 전진 배치해서 차세대 고부가치 낸드 제품을 개발하는 양동 전략을 추진하겠답니다. 양동 전략.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D램 사업에서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사업은 감산 기조를 유지하는 공통된 그런 전략을 이어갑니다. 다만 이 산단 제품 연구 개발에 힘쓰면서 낸드의 주요 사용처인 노트북, PC, 스마트폰 등등 해서 전방의 그 정보기술 IT 산업의 회복력을 이제 기다린다는 건데, 지난해 3, 4분기 하이닉스가 D램 사업 흑자 전환을 기록한 데 이어서 4, 4분기 이 삼성전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한 D램에 비해 낸드 사업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더뎌가지고 국내 메모리 업계의 고민이 깊어요. 하지만 최근에 D램에 이어서 낸드에서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서 올해는 메모리 업황 반등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관세청의 지난 1월 수출입 통계 보니까 낸드를 포함하는 플래시 메모리 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35% 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8억 5,756만 달러를 기록했고, 플래시 메모리 1월 톤당 수출액도 이 메모리 호황기인 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단위당 그 가격인 1,352만 6천 달러를 기록했네요.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낸드 가격도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시장조사기관의 디램 익스체인지에 보니까 지난달 29일 기준 낸드 그 메모리 카드 USB형 범용 제품을 보니까 이 가격이 전월 대비 3.82% 올라서 4.90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낸드 가격은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또 시장조사 업체 그 테크 인사이트에 보니까 올해 전 세계 연간 낸드 매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한 52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합니다. 일단은 메모리 사업부의 그 부사장이 그래요. 삼성의 부사장이 지난 1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수요나 시장 환경에 따라 이제 그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늦어도 상반기에는 정상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부사장도 낸드의 경우 하반기 중에는 정상 수준에 도달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렇게 낸드 반등 전망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감산의 기조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인데, 낸드 수요의 회복은 결국 PC랑 노트북,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 이 전방 IT 산업 그 수요 회복에 달려 있어요. 현재 낸드 가격 회복세는 공급사들의 감산 등에 의한 현상이라고 진단을 하죠.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감산 추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지금 IT 수요 회복을 겨냥한 차세대 이 고부가 낸드 제품 위주의 연구 개발이 이뤄질 거라고 내다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난 연말에 정기 인사에서 이 40대 부사장들을 차세대 낸드 제품 개발에 나란히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R&D 역량을 강화하는데, 삼성은 지난해 12월 단행된 인사에서 강동구 메모리 사업부 상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네요. 강 부사장은 300단 이상의 9세대 그 V낸드 개발을 위한 회로 요소 기술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1983년생 이동훈 부사장을 그 낸드하고 솔루션 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NS 커미티의 담당 임원으로 선임을 했어요. 이 부사장은 보니까 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세계 최고층 321단의 4차원 낸드 기술 개발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서로 간에 아주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최근에 그 로봇하고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해서 개최한 그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그룹 사장들이 중국의 로봇 기업들의 급성장에 주목을 하는가 봐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이제 부상하면서 미래 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경계감도 거론됐는데,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얼마 전에 그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사장급 이상의 최고 위급이죠. 그 임원이 참석하는 사장단 회의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는 로봇과 휴머노이드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이를 화두로 이제 사장단 토론도 실시했죠. 삼성이 사장단 회의 주제로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선정한 것은 생성형 AI 열풍과 함께 이 로봇 시장이 새로운 그런 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아요. 삼성은 올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서 AI 로봇 볼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AI가 그 탑재돼 해가지고 그 생각하는 로봇이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이 글로벌 빅테크들도 관심이 아주 뜨거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오픈 AI여서 아마존의 창업자 그 제프 베이조스 이 친구도 관심 많고, 하여튼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그 피규어 AI에 투자하고 나선 것도 같은 배경입니다. 삼성 벤처 투자하고 LG 이노텍 등 국내 기업 역시 투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삼성 사장단은 이날 토론에서 중국 로봇 기업들의 무서운 성장세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 전문가 강의에서 글로벌 상위
20대 로봇 기업 가운데 절대 다수가 중국 기업이다. 그런 분석이 발표됐을 때 삼성 사장단 사이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죠.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으로 AI하고 로봇 시장도 두 국가를 중심으로 양분화됩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까지 중국 기업의 기술력은 미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뒤처진다는 게 산업계 중론인데, 근데 가격 경쟁력을 무기 삼아가지고 이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는 점이 위협적인 거죠. 특히 유니트리, 샤오미 등에서 내놓은 그 가성비 좋은 로봇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시장 선점이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투자해서 휴머노이드 기업 발굴을 주도해요. 그 대표 사례가 이 스타트업이죠. 프리의 인텔리전스가 자체 개발한 휴머노이드 GR1이 있어요. GR1. 하여튼 발음 잘못하면 지랄이 되겠네. 하여튼 양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500대 생산하겠다고 계획 중인 GR1은 사람 신체와 비슷한 높이의 1.65m에 무게는 55kg, 보행 속도가 시속 5km입니다.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는 경영 현안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두고 이제 토론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얼마 전 실시된 그 회의에서 중국 기업들의 부상에 긴장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로봇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AI가 결국은 로봇으로 갈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섹터 산업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봬요.